자, 우리 188페이지는 이제 그 정비 사업의 이제 개념하고 이제 관련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개념 한번 이제 읽어보고 이제 정비 사업 이제 절차 진행 순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88페이지 정비 사업의 개념. 자, 현재 있는 정비 사업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앞부분 보세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을 말해요.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고요. 거기 보니까 극히열악 나오죠. 극히열악.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나왔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요. 환경 요 개선 사업에서 지금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열악. 그 다음에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이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요 개선하거나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끊고 그럼 여기까지는 바로 달동네 정비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달동네 정비 사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요 뒷부분이 뒷정리해 주는 사업이에요. 뒷정리 사업입니다. 이게 두 개 더해졌다 그랬죠? 아까 얘기해.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놨 뜻을.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열악이라고 돼 있죠.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극히가 아니야. 그냥 열악이야. 노불량 건축물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과도란 말 나와요? 예? 자, 정비 기반 시설 노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이죠. 그렇죠? 그냥 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요. 밀집돼 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가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거 예전에.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 개선. 뒷부분이 바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은 뭐예요? 주택, 상가, 공장을 다 새로 짓는 거라 그랬죠. 뜻이 더해졌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비교할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의 그 강북구라고 있습니다. 강북구 미아 사동에 제가 살았어요. 강북구 미아 사동. 그러면 여기 살기 전에는요. 성북구 하월곡동에 살았습니다. 하월곡동 산 1번지.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할 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바로 여기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요. 여기를요. 그 제가 살던 동네 갖고 공부하면 제일 편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던 곳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요즘에 강의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사례를 못 들고 특히 우리 공법은 사례 위주로 공부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살던 데 여기 산 1번 여기 달동네입니다. 이게요. 이렇게고 여기가 예전에 미아리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가 1번지가. 예전에는 서울에서는 공동묘지가 두 군데였어요. 미아리 공동묘지와 망우리 공동묘지 두 군데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두 개 다 공동묘지였다. 제가 어렸을 때 미아리 공동묘지를 없앴습니다. 나라에서요. 그래서 다 이장을 시킨 거예요. 이장 없애버렸어요. 제 집이 여기가 미아리 공동묘지입니다. 이렇게요. 봉부 이렇게 공동묘지고 50m 밑에가 제가 사는 집이에요.
박 선생이 사는 집입니다. 여기가.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해야 되는 달동네. 그러면 우리 동네 애들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초등학교 때 요 위로 올라가서 공동묘지에서 놀았습니다.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근데 한참 막 이장을 막 하는 거예요. 산에 갔더니 다 구덩이가 파져 있어, 웅덩이 이렇게. 그래서 애들 너무 재밌잖아요. 파져 있으니까. 뛰어 들어갔는데 웬 뼈가 이렇게 긴 것들이 하나씩 나와, 이렇게 끈 뼈가 하나씩. 예. 칼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예. 어려웠던 시절, 그때를 아십니까지. 그런데 우리 옆집은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무허가.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국유지나 시유지나 우리 구청 땅을요, 구유지라 그래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요, 무단 점유해서 가건물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음 날 구청에서 와서 철거를 해요. 밤에 몰래 짓고 다음 날 철거당하고 막 그러는데 철거를 못할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예요. 처음 못하는 국회의원 선거 때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은요, 가건물이 막 들어서고 그 다음에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블록 벽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에 들어서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요, 무허가 건물도 지은 사람 소유거예요. 토지는 국가, 지자체, 구청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지은 건물은 무허가라도 지은 사람 소유예요.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우리 집 근처에, 우리 집은 허가받은 집인데 근처에 이 무허가 건물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허가 건물에는요, 전기하고 수도를 안 놔줘요. 절대로 나라에서. 전기 수도가 없으면 무허가예요. 그런데 전기는요, 옆집에서 끌어와요. 옆집에서. 근데 수도는 옆집에서 못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특징은 집안에 수도가 없어요. 집안에. 그래가지고 이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은요, 수도를 놔달라고 그런다고요. 집안에.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선거 때라도요. 이건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약이 마을 공동수도를 놔주겠대. 마을 공동수도. 그래서 이 달동에는 항상 마을 공동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허가받은 집이잖아요. 우리 집은 마당에 딱 수도가 하나 딱 있어요. 마당에. 허가받은 집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마을 공동수도는 뭐냐면, 왜 목욕탕 가면은 굵은 수도 있죠. 탕에 물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녁 한 6시쯤 되면은요, 아주머니들이 바게스를 들고, 이거 쓰면 안 되지, 양동이를 들고 줄 쫙 섭니다. 이렇게. 왜? 물 받아 이제 저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집은 그래도 마당에 수도가 있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와. 허가받은 집에는 물이 안 나오고, 예? 그 마을 공동수도 때문에 어머니가 절 부르십니다. 종철이 이리 와봐라. 수도 한번 빨아보라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제가 쭉쭉쭉쭉 빨아요. 빨아도 안 나오는 게 이게 극혈악이야. 정비 기반 시설 극혈악이야. 빨아도 안 나올 때 이게.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살다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거기가 성북구 하월곡동이야. 1번지, 산 1번지가 빠지는 데거든요. 여기가 재개발 사업하는 곳이거든요. 역시 6시에 물이 안 나와. 종철이 이리 와봐라. 예, 한번 빨아봐라. 빠니까 나와. 이게 열악이야.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수돗물이 평소에 안 나올 때 빨면 나오면 열악, 빨아도 안 나오면 극히 열악.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구별이 되더라니까. 예, 몸으로 느낀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은 뭐냐면요. 우리 집 여기 있잖아요. 옆에 이 무허가 건물은요, 건축선을 지켜서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바짝 붙여 지어놨어요. 여름에요, 창문을 여니까 옆집 아저씨하고 이마가 닿아요. 이게 과도하게 밀집이야. 이마가 닿는다 이거지. 그 다음 밑에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요, 문을 열었을 때 이마가 닿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이마가 닿아. 이게 이제 밀집이야. 살아본 사람들은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극히 열악,
열악,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요. 실무에서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시험에서는요. 이 문장이 객관식에서 구별해야 돼요. 그다음 우리 재건축 사업을 보세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그랬죠? 재건축 사업은요.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은 앞에 도로 잘 뚫려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라고 돼 있죠. 그렇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양호라는 말 한 단어만 보고도 재건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할 아파트 보세요. 앞에 도로 잘 뚫려 있죠? 수돗물도 잘 나와. 단지 아파트만 낡아 있거든. 정비 기반 시설 양호, 노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3개. 자, 노불량 건축물,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고요. 정비 기반 시설 한번 보세요. 도로, 상하, 수도 등등이 다 정비 기반 시설이죠.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 이 공동 작업장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요? 공동 작업장?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여기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에 우리 집 옆에요. 그 마을 공동 작업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저씨들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이 모여서요 작업을 해요. 주로 뭘 하냐 그러면은 그 우리 미키 마우스 인형 눈이 있거든요. 인형 눈 붙이는 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인형 눈이 있거든. 봉제 인형에다가 인형 눈을 붙이는 거래요. 삐뚤하게 잘못 붙이면 반품돼서 와요. 이걸 먼저 딱 해요 아침에. 저도 옆으로 이제 앉아서 저 고사리 손을 저도 붙여요 같이 이렇게 붙이고. 요 끝나고 나면 뭘 하냐 그러면요. 구슬에다가 실 깨는 게 있어요. 구슬에 실 깨는 거 요거 합니다. 이렇게 요거 해요. 구슬에 실 깨기. 요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다음 단계가 점심 먹고 나서는 이쑤시개 뒤에다 셀로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이렇게 포크 같은 거 찌는 거 있죠. 왜 웃어? 나 이거 하고 살았어.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하는 게 풀빵 봉투 접는 게 봉투 붙이는 게 있어요. 풀로 봉투 이렇게 이건 주로 했어요. 공동 작업장에서요. 저기 저도 이제 고사리 손으로 저도 다 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순탄한 인생을 살았고 순탄한 인생을. 예. 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요. 예. 나는 밑바닥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탄 인생을 산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예.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저 다 했다니까요. 예. 다 했습니다. 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모임이 많아요. 우리 제자들하고 모임이. 예.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저하고 또 같이 사업할 게 많을 거예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모임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굉장히 순탄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나는 공동묘지에 뛰어놀던 사람이야. 공동묘지에서. 예. 여기서. 그래서 요 공동 작업장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공동 이용 시설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정비 기반 시설에 공원 있죠. 공용 주차장 있지. 공동구 있잖아요. 자, 그 첫 글자가 공자로 시작하는데 요 세 개는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 작업장은요. 공자로 시작해서 공동 이용 시설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예. 시험에 4번이나 나왔어요. 공자로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헷갈리라고. 예. 그러면 선생님이 왜 공동 작업장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가? 공동 이용 시설에 공자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정작 공자 들어가는 거 3개는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이거든요. 예. 어차피 시험 틀리고 오겠지만 나 설명했어요. 예. 난 이제 면책되는 거야. 예. 다 증거가 남아 동영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187페이지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그 절차 진행을 또 보는 겁니다. 정비 사업은 절차 진행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차 진행 순으로 공부하면 다 맞힐 수가 있거든. 보겠습니다. 우리 절차 진행 순으로. 자, 이쪽부터. 예. 정비 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시행 절차예요. 자, 우리 정비 사업 시행 절차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은요,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비 기본 계획이라 그래요. 정비 기본 계획.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와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정비 기본 계획이 하나가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을 보면 각 구청별로, 각 구청에 각 동이 있잖아요. 그 동별로 나와요. 그 구청 안에 있는 각 동별로. 그래서 무슨 동은 언제 정비 사업, 예를 들면 서울의 한남동은 몇 년도에 뭐 재개발 사업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의 각 동별로 다 나와요. 이 정비 기본 계획이고,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범위 안에서요, 구체적인 계획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요. 이 정비 계획은요,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 있는 거예요.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요,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400군데에서 하면요, 서울은 정비 계획이 400개가 있는 거예요. 정비 기본 계획은 하나만 있다 그랬죠? 예.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요, 다음 단계가 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을 지정해요. 이게 바로 정비 구역이에요. 정비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 구역을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요, 이제 누가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 후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 시행 방식이 정해집니다. 먼저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 방식하고요,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가.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누가 사업 시행을 하는가. 이렇게요. 그럼 사업 시행 방식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정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거예요. 지우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나면은요, 요 다음 단계가 120일 내에 분양받을 사람들 분양 신청하라는 분양 공고를 해요.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공고를 본 사람들이 이제 분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양 공고를 본 사람들이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양 신청을 해요. 이렇게요. 분양 신청. 분양 신청을 하고요. 분양 신청을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계가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줘야 되는 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계획이 뭐냐 그러면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 이때 들어가는 절차 중에 하나가 동호수 추첨에 들어가요. 동호수 추첨을 들어갑니다. 예. 동호수 추첨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호수 추첨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이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우리 사업 시행의 출발은요. 철거부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개 인가 고시 후에는요. 지역 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주. 출발은 철거부터 한다. 철거 다 끝났습니다. 3년 지났어요.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준공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고 다음 단계가 공사 끝났다고 외치는 공사 완료 고시를 해요.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완공된 아파트가요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일물일권주의라고 들었어요? 예? 물권법 시간에 배웠어요? 일물일권주의 안 배웠어요? 내용 안 물어볼게. 그냥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사실관계만 얘기해. 내용은 내가 말할 테니까. 일물일권주의 배웠어요? 몰라요? 이쪽에서 물어보면 안 되겠다. 일로 물어보겠다. 자, 일물일권주의가 무슨 뜻이야? 예?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25층짜리 아파트를요 완공을 했어. 새로 지은 거야. 그럼 25층짜리 아파트도 완공되는 순간은 소유권이 한 개라고. 그러면 분양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 101호, 102호, 201호, 202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소유권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구분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분양 설계가 돼. 구분 소유권 만들어줘야 돼요. 아파트가 완공되는 순간은 소유권이 한 개다. 그래서 이제 분양 설계를 합니다. 분양 설계, 소유권을 쪼개줘야 돼. 그래서 이제 분양 설계를 할 때는요, 먼저 대지의 확정 측량을 해요. 대지의 확정 측량. 왜냐하면 대지 면적이 얼만큼 만들어졌는지 다시 측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토지의 분할 절차를 이렇게 거쳐요. 이게 바로 분양 설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완공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분양 처분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분양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분양 처분을 할 때는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다음에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분양받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요 등기를 하고요 청산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청산하는 거죠. 등기하고 청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비사업 시행 절차인데요. 각각의 절차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요것을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시험 문제를 다 맞히는 거예요. 각각의 절차들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각각의 절차에서 나오는 핵심 사항들을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7페이지에 기본 계획이라는 게 1번에 나오죠. 기본 계획. 자, 우리 정비 기본 계획인데요. 이게 앞에 정비자를 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기본 계획 부르기도 하고 정비 기본 계획 하기도 합니다.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이건 누가 수립하냐? 그럼 자, 수립권자. 수립권자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을 해요. 시장. 절대 수립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수립 못하는 사람들은요. 국토부 장관 안 돼요. 국토부 장관 수립 못하고요. 도지사도 안 돼요. 그리고 군수도 안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자, 수립 단위가 몇 년 단위로 나와요?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우리 왜 10년 단위라고 나오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선생님 왜 정비 기본 계획은 요 수립 단위가 10년입니까? 그러면 돼요. 별 뜻 없이 만든 거예요. 왜? 몇 년이면 강산이 바뀌어? 10년.
강산 한번 바뀔 때마다 수립하겠다. 수립 단위 10년 단위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정비 기본계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수립할 때 저런 사람들이 수립한다.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가로 2번에 보면 재검토라는 말이 나와요. 정비 기본 계획은요 5년마다 재검토라고 나오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재검토가 5년마다가 나옵니다. 재검토는 5년마다 재검토.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5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도요 5년마다 이렇게 재검토가 돼서 바뀝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 서울의 어느 동 예를 들면은 한남동은 2005년도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서울의 보강동은 몇 년도부터 무슨 사업하고 서울의 천호동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여튼 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방향 대강의 내용이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정비 계획은 아까 제가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그랬죠. 정비 계획은 구체적이야.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이 나와. 그럼 예를 들면은 서울 성동구에서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요. 옥수동에서 옥수 제 13구역 재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 정비 계획이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옥수 제13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이 정비 계획이 한 개. 그러면 사업별로 뭔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사업별로 한 개씩이 나온다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돼. 사업별로 정비 계획은. 저기 옥수 13구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들 1990년대 드라마 중에요.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걸 안다는 건 역시 또 연식이 됐다는 증거인데 거기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서울의 달 드라마 주인공 한석규, 최민식, 최시라 이렇게 훌륭한 기억력을 갖고 있으니까 시험 붙는데 전 시장이 없겠다. 앞으로 절대 뭐 기억이 깜빡깜빡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세상에 그게 1994년도 드라마더라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몇 년도인가. 1994년도 드라마 주인공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기억력은 공법을 다 외울 수 있다. 공법을. 왜?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꼭 공법 공부할 때는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막 그래요. 자, 이 서울의 달 드라마 촬영지가 저 옥수 13구역이에요. 그래서 옥수 13구역은 2년 전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대림에서 지금 파크힐스입니다. 파크힐스. 저는 재개발돼서 제가 입주한 데가 옥수 12구역이고요. 저는 옥수 12구역의 재개발 조합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옥수 13구역이 철거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옥수 13구역은요. 정비 사업 처음 시작해서 저기 입주할 때까지 왕복 입주할 때까지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그럼 옥수 12구역은 3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살던 옥수 12구역은요. 60세 되신 분이 환갑 기념으로 새 아파트에 살겠다고 재개발 지분을 사셨어요. 낡은 주택이 지분이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낡은 주택을 사면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낡은 주택 우리가 흔히 지분이라 그래. 재개발 지분. 사셨는데 95세 때 입주하게 됐어요. 35년 걸렸기 때문에. 95세 때까지 참지를 못하시고 다 돌아가셔가지고 정작 입주할 때 봤더니요. 젊은 사람도 입주를 하는 거예요. 다 상속인들입니다. 상속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한 지 30년 만에 입주한 데가 옥수 13구역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지금 대림 파크힐스. 13구역은 왜 이제 그랬냐, 거기 찍었냐 그러면 이 서울의 달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컨셉이 뭐냐면 서울의 달동네 이야기를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을 돌면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달동네가 어딘가 봤더니 옥수동인 거야. 그래서 옥수
12구역이 가장 낙후가 됐었어요. 제가 조합이 있던데 거기서 원래 드라마를 찍으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싹 돌리니까요. 한강 다리가 세 개가 보이는 거예요. 전망이 너무 좋아. 달동네가. 이거 달동네 분위기가 안 나거든요.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옥수 12구역 옆에 옥수 13구역은 한강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옥수 13구역에서 이제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한 겁니다. 그 드라마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 찍을 때도 역시 달동네였어요. 그때 바로 재개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는데 드라마가 94년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로부터 20년이 더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20년 더 있은 거예요. 공사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 30년 이상 걸린 거죠. 예. 이게 옥수 13구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요. 옥수 13구역 쪽으로 제가 걸어 내려갔거든요. 그럼 지하철 바로 나오니까 좀 걸어 내려가는데 그 드라마에서 왜 최시라하고 그다음에 한석주가 서로 만나고 걸어가는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 예. 거기 드라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가끔 케이블 해주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드라마 있고 이렇게 이제 난간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둘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러는 데인데 여기 난간 계단. 이 계단으로 제가 이제 계속 내려갔거든요. 출근하느라고. 내려가면 이제 지하철역이 나오니까. 내려가는데 한날 이게 철거가 들어간 거야. 자, 철거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냐. 그러면 저기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 후에 동호수 추첨 있고 그다음에 뭐야? 철거잖아. 철거잖아.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고시 후에 동호 추첨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철거 들어간 거야. 철거 들어갔는데 제가 걸어 내려갔는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 봤더니 철거를 갖다가 이게 반만 해놓은 거야. 반만. 요만큼 철거하다가 다 퇴근한 거예요. 전날. 지금 내려가는데 밑에 몇십 미터가 없어. 난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예. 요즘엔 일하다가도 해가 딱 지고 퇴근 시간 되면 그대로 놓고 다 퇴근이야. 세상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계단을 철거하다 말고 가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이거요. 예. 한번 떨어질 뻔했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요 계단이 이제 철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저기 나오는 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개발은요. 옥수 12구역하고 13구역을 갖다가 절차를 보면은 모든 게 다 나와요. 공부할 것들 사례가 다 나와요. 12구역과 13구역 가지고는요. 예.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이 나오는데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 한 개씩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정비 계획 명칭 보면은 옥수 제1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가 있어요. 정비 계획 입안권자가 있고 정비 구역, 정비 사업하는 대상 지역 있죠? 예, 옥수 제13구역이 정비구역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는데요. 바로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가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은요 6명이죠. 6명. 예.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바로 6명이다. 예. 그래서 밑에 거기 18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예. 그리고 오타가 하나 있네요. 정자가 빠졌네. 정비 계획을 결정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비 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결정권자가 입안권자와 같은데 먼저 결정권자 설명 써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단 광역시 군수는 제외.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지 못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
역시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요소는 사람들은 다시 또 뭐가 되냐 그러면 입안권자도 돼요. 예, 그래서 정비 계획을 저 6명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요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은요. 세 개의 정비 사업에 따라 다르게 나오죠. 먼저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예.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저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사업 시행 방식이요. 먼저 우리가 이 자력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력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굉장히 다양해요. 먼저 자력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방식은 뭐냐면 법에는 자력 방식이란 말이 없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할 때 사업 시행자가요. 정비 기반 시설 설치해 줘. 도로 같은 거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 소유자들이 알아서 주택 개량하는 걸 말해요. 이거 자력 방식 그러는데요. 자력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수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수용 방식. 그다음에 땅만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것을 환지 계획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요.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관리 처분 계획 그래요. 그래서 땅만 바꿔주면 환지 계획. 땅 위에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면요.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은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는 걸 말한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할 수 있고요. 또 네 가지를 섞어서 혼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혼용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은요. 사업 시행 방식이요. 요것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만 바꿔주는 환지 방식도 가능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할 때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땅만 바꿔주고 네가 이 땅에 알아서 건물 지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재건축 사업은요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절대로 환지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환지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재건축 사업은 절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시험장에 갔는데 이 환지 방식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틀리게 나와요. 보고 바로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내. 자꾸만. 예. 재건축은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적인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새로 짓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낡은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낡은 건물을 다 철거합니다. 철거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건물 지으세요. 이거 안 되거든요. 재건축은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는 게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땅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땅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그 위에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환지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겁니다. 방식. 예. 그다음 이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는 누가 또 사업 시행자가 되는가? 189페이지에 그게 나오죠. 189페이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189페이지 우리 여기 자력 방식이 나오죠. 자, 자력 방식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될 것인가? 요거는 시장, 점찍고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력 방식일 때는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 여기서 시장, 군수 등 하면은요, 요거는 5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잖아요. 요 시장, 군수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5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 그랬을 때는 이게 정비법에서만 쓰는 약속이에요. 5명 말한다. 그럼 여기 주택공사 등이란 말 나오죠? 주택공사 등은 LH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지방공사 둘을 말해요. 지방공사는 누구냐면 우리 흔히 도시공사라 그래. 서울시 도시공사 우리 SH공사 그러거든요.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다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공사는 다 지방공사라 불러요. 그래서 LH공사나 지방공사, 예. 그래서 주택공사 등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런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가 돼요. 그 다음 이게 수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시장, 점찍고 군수 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이 되기도 하고 공공법인이 출자해서 만든 거, 공공기관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 공공 출자 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공동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자들과 공동시행 가능.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은 요거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등등 능력 있는 자와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조합 말고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자와 공동 시행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재개발 사업은요. 토지 등 소유자 공동 시행이 나오는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 만들어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요.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재개발 사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요. 조합을 굳이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분은요. 왜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가 왜 20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러는데 이때는 거의 다 상가나 공장일 때예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일 때는요. 주택 소유자 한 1,500명 정도가 돼. 최소 조합원이 한 1,500명은 나올 텐데 면적은 그 정도하고 똑같은데 갔더니 거기 상가나 공장이야. 법인 몇 개가 상가나 공장을 다 갖고 있으면요. 20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은 큰데 상가나 공장일 때는. 그때는 조합 안 만들고 그냥 그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자기네들 이름으로 규약 만들어 사업할 수가 있는데 역시 능력 있는 자와 공동시행도 가능. 시장, 군수 등과 각각 공동시행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서울역 옆에 남영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개발 사업하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3명밖에 안 돼. 3명. 셋만 모이면 사업이 진행이 돼. 아주 간단해. 셋이 모여서 밥 먹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지. 3명 중에 1명이 한국전력이었어요. 예. 요거.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던가 시장 군수 등하고 공동 시행하는 게 가능해요. 또 한 가지 재건축 사업은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다. 단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일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전체 연면적의 연면적 30%만 지을 수 있어요. 연면적 30% 이내만 지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는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어요. 재건축으로요.
오피스텔 지을 수 있어. 근데 오피스텔은 재건축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일 때만 오피스텔을 짓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 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야. 자,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나오지만 저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죽었어. 조합이 죽어서 조합이 안 나와. 예?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 OX로 대답해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X. 조합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3분의 2던가 2분의 1이던가 막 고민하다가 맞아 3분의 2가 아니었어. 2분의 1이어서 해서 틀렸다고 해서 정답을 맞히는 분이 있어. 우리는 의사주의야 표시주의야? 우리는 표시주의잖아. 내심적 효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우리는 답안지에다가 정답에다가 이렇게 색칠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쌤펜으로. 그래서 일단 정답 맞히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 절대 조합이 안 나와요. 조합이 죽었어요. 아셨죠? 예. 여기서 항상 두 문제 이상은 시험에 나오는 거지. 잠시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칠판 주면 안 돼. 칠판 주면 나 새로 쓸 수 없어. 힘들어서. 예.